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인천 부동산이 왜 계속해서 오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다섯 번째 챕터인 청약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약시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분양을 한 CTOC의 4단지 인천 미추홀구 내에 있는 분양 단지인데요. 결과론적으로 경쟁률은 44.5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즉 아직도 시장에는 무주택자가 많고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청약시장에서 그리고 분양하는 단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경쟁률은 항상 역대 최고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도 청약을 넣는다고 해서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인의 가점을 잘 알고 있어야 청약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신혼부부들 그리고 특별공급을 넣는 분들은 보통 자녀가 있어야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고, 일반 공급에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은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이 되고, 그 다음 추첨제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15% 정도만이 추첨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점은 보통 인기 단지는 84 타입을 기준으로 60점은 넘어 있어야 안정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전세를 구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데요. 신혼부부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 청약시장을 두드려 보고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구축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청약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할지 본인들도 일단 거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 정답을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확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구축을 매매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본인의 여건과 자금 수준이 또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분양하는 단지들도 이제 분양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구축 매매들보다도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중도금 대출이 요즘에는 나오는지에 대해서 미지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리스크로 약간 존재하고 있고, 잔금 때 대출이 이제 담보대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담보대출로 넘어갈 때 KBC대로 해주는지 아니면 KBC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즉 피가 많이 붙어서 나중에 들어갈 때는 고가 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안 나와서 입주를 할 수 없는 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분양하는 단지들은 거진 2년에서 3년 동안 착공을 하고 준공이 된 이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2023년 4년 정도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떻게 시장이 변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청약 같은 경우는 자금, 계약금이나 그리고 중도금을 1회 잔압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지금은 일단 청약을 넣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하겠죠. 무주택자 기준으로.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거의 당첨되기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에 청약 시장이 좀 많이 바뀐 이유는 아파트에 항상 좋은 위치는 청약 경쟁률이 최고입니다. 인천 힐스테이트 자이계양은 뭐 누구나 가고 싶어 했던 인천 지역 내에서 최근으로서는 위치가 제일 좋았던 단지고요. 이제 다른 부분은 요즘에는 오피스텔, 즉 큰 오피스텔이잖아요. 아파트랑 구조가 똑같이 나오는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청약 시장이 오피스텔도 번져나왔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도 당첨되기가 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경서동의 북청라 프로지오 트레시엘이 최고 42.9대 1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되었는데요. 지금 부제를 보시면 83제곱미터 A1 기타 지역 평균 28.4대 1 경쟁률로 성원리의 청약 마감. 기타 지역이면은 2순위 지역입니다. 아파텔, 그냥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원룸, 투룸의 오피스텔이 아니고 3룸에 화장실 2개, 뭐 3베이, 4베이까지 나오는 아파텔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청약이 안 되는 분들이 오피스텔도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아파텔 같은 경우는 대단지로 이제
만들어지고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름은 오피스텔이지만 생활하는 환경이나 인프라는 아파트라고 보여져서 많이들 이제 수요자들이 아파트에서 청약 당첨은 어렵다고 보고 오피스텔로 넘어가는데 오피스텔도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추세이긴 했어요. 아파트에서 이제 오피스텔로 넘어가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추첨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쪽은 정말 20대 초반부터도 많이들 청약을 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천 1스테이트 자유계약은 그때 이 계약금이 20%였는데도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었고, 북청라 프로지오 트래시아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취득할 때 4.6%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1,000만 원이 넘는 수준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많이들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 포함해서 구축 매매, 전세, 청약 시장을 모두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뜨겁고 아직 매수 심리가 죽지 않음을 이 그래프 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뭐 분양권 피만 4억이 넘더라고요. 즉 매도인이 자기 손에 피를 4억을 손에 쥐어주는 사람만 파는 경우가 있고, 뭐 후평도 피가 3억 그리고 조합원거 같은 경우 4억까지 가는 입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호가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시장에 나와 있어도 매수할 분들은 항상 있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는 저희가 송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손님을 부시려고 했는데 금방 또 이제 그것을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참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부자들, 특히 현금 부자 그리고 돈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부자는 아니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우리나라 현금 많은 부자들이 많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을 리딩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하지 않아야 하는, 즉 그들의 이런 스탠스를 따라가야 하는 현실인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을 계속해서 넣으시되 계속해서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많이 지루해지시고 슬슬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재산이나 부동산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는 무주택자분들에겐 계속해서 숙제로 남을 것 같은데요. 내년엔 대선도 있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그리고 세계 경제가 지금은 코로나 이전과 좀 달라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